네, 미중 양국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관심은 정상회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야 진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감지되고 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이 되기 전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3차 고위급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인데요. 회담 이후 미중 양측은 모두 솔직한 대화, 건설적인 교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의견을 치르지 못했을 때 외교부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양측 간 의견차가 워낙 커 90일간 관세 휴전이 유일한 선택지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미중 정상이 만나 담판을 짓기 전에는 결론을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갈등 완화에 초점을 둔 것도 이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의 강경 조치를 몇 달간 자제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8월 초 예정됐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방문을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이 최근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기 구매 수요 조사에 나선 건 트럼프와 회담을 앞두고 선물 보따리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경주에 설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정상회의 전후로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계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외교, 무역, 산업수장을 잇따라 만나 협력을 모색했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미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국 투자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자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다음 주 예정됐었던 미국을 경유한 중남미 순방이 무산됐는데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파면 투표 부결 이후에 겹악질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당장 오는 4일로 예정됐던 미국 뉴욕을 경유한 중남미 3국 순방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대만 총통부는 태풍 피해 복구와 대미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라이칭더 총통이 가까운 미래에 외국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 측으로부터 미국 경유 불허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대만은 중국에 비해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동맹조차 거래 관계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현 상황에서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만은 미국에 4천억 달러 투자를 제안하며 관세율 15%를 끌어내려 노력했지만 결국 20%를 통보받았습니다. 결국 라이칭더 총통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달 말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파면, 투표 부결은 친미 행보에 대한 의문과 반중 레토릭 전략이 대중적 피로감을 나타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라이 총통은 오늘 23일 예정된 입법원, 부원장 등 국민당 소속 의원 7명에 대한 2차 파면 투표 강행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8월 말 개각단행 등 전국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민해방군 창설 98주년 기념일인데 둥진 중국 국방부장은 대만 독립 분열을 허용하지 않고 완전한 통일을 준비하겠다며 대만을 압박했습니다. 坚持一个中国原则是大义所在、人心所向、大势所趋。 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오는 10월에 개최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 이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후계 구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오는 겁니까? 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내 최고 권력기구로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등 모든 정부 사무를 지도하는데요. 매년 한 차례 이상 전체회의를 열어 공산당의 발전 방향과 인사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합니다.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3중전회에서는 경제 방향 결정이 주를 이룬다면 4중전회는 정치나 국가 체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2014년 18기 4중전회에서는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법치 등
이 중국식 법치국가 건설을 선언했고 2019년 19기 4중전회에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완비 등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4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맞춰졌는데요. 이 중국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가에선 이번 4중전회에서 군 및 요직 인사와 세대 교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4중전회에선 중대한 인사 변동과 관련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반부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당군 고위급 인사들의 제명과 교체 등이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8월 초 열리는 공산당 전현직 지도부 공식 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후계자를 논의한 뒤 8월 말 4중전회에서 후계자를 정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10월 4중전회 개최가 확정된 만큼 시 주석이 9월 초 해외 지도자들이 초청된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굳건한 입지를 대내외에 알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베이징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4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노인 돌봄 시설에서 집단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중국 소식 정리해 볼까요? 네, 중국 베이징시는 최근 베이징에서 쏟아진 폭우로 모두 44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폭우 피해는 베이징 동북쪽 이 외곽 산간 지역에 집중됐는데 미윈구의 노인 돌봄 시설에서만 31명이 숨졌습니다. 이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은 구조 작업을 하던 촌급 당 지도부 서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베이징 외곽인 허베이성에서는 이 비슷한 기간 8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국 하얼빈의 동물원 냉동고에서 이 야생동물 사체가 대거 발견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두루미와 흑곰 가죽 등 수십 마리의 동물 사체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동물원 측에서는 자연 사망한 동물의 사체를 활용해 이 과학 표본을 만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동물원이 이달 초 영업을 중단한 만큼 이 불법 영리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중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성인용 쪽쪽이 일명 공갈 젖꼭지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등장했습니다. 이 불안 완화와 수면 개선, 이 금연 등의 효과를 봤다는 후기 공유가 많은데요. 이 중국 복면신문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기를 모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2,000개씩 판매하는 매장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중국은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 시장이 급성장 중으로 지난해 200억 위안, 약 3조 8천억 원대 시장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